자, 지난 주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향후 행보에 열쇠를 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키맨들이 줄줄이 귀국했기 때문인데요. 자, 귀국길의 마지막을 장식한 홍준표 대표는 가방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빈손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말폭탄은 장정을 하고 돌아왔다. 이재명 차장, 예.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단단히 벼르고 있죠. 네. 아마 3일쯤에 최고를 열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매듭 지어야 되고 또 한편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의 탈당 문제도 매듭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서청원 의원이 근데 이미 예고를 했었죠.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갔다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 성완종 전 회장의 그 어떤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았다 해서 2심까지 가고 이제 3심을 남겨놓은 상황인데 관련해 녹취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폭로하겠다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지금 서청원 대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서청원 의원이 깜냥도 안 되면서 덤비고 있다. 네. 정치를 더럽게 배웠다. 수낮은 협박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지금 다음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큰 소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귀국하기 전부터 정치 더럽게 한다며 서청원 의원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던 홍준표 대표, 공항에 내려서도요, 서청원 의원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듣는 도중에 얼핏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느꼈어요. 이런 사람하고 정치 같이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마는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자, 홍준표 대표는 공항에 빈손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서청원 의원은 공항에 도착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손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 손에 꼭 쥔 서류 가방. 저 안에는 과연 녹취록이 담겨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누구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겠죠. 실제 서청원 의원이 뭘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네. 일단 9월에까지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굉장히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9월에 만났더니 밥을 먹으면서 넌지시 녹취록 얘기를 꺼내더라. 그래서 네. 협박을 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수준 가진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서청원 의원이 지난달에도 홍준표 대표에게 경고를 했다는 거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통화한 것이 있고 통화 내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서청원 의원이 저걸 까면서 네.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 땅이 막장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게 실익이 있는지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서청원 의원의 가방 속에 녹취록이 진짜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공개를 할까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큰 소리를 치다가 네. 그걸 빌미로 해서 그냥 다 같이 주저앉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근데 저 녹취록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써버리는 순간 쓸 카드가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개는 안 하고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도 지금 본인에게 뭐 이렇게 전혀 서청원 대표가 8선인데 왜 세카운 후배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막말로 또 맞서고 있는데 불리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성완종 전 회장과 인연이 없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도 무죄 나온 게 성 전 회장이 돈을 주려고 한 것만은 맞는데 배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몇 가지 지금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아주 명확한 건 아니라서 그런 걸 가지고 이면 합의가 될 가능성도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서청원 의원 측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오늘 문자 메시지를 돌렸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를 돌린 이유가 바로 홍준표 대표의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서청원 꼬붕입니다. 서청원 의원. 20년 동안 따라다녔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제시켜라. 왜 나를 말하자면 엮어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그 이야기를 한 게 전부예요. 소정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청원 의원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탈당이 결정될 때까지는 저 녹취록 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겠죠. 서 의원으로서는 뭐 어쩌면 저것이 자신을 지켜줄 하나의 요술방망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홍준표 대표를 또 이제 공격을 했죠. 그 돈을 전달했던 윤아무개 씨가 이 홍 대표의 언론 특보를 지냈다는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 홍 네. 대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홍 대표와 서 의원의 이러한 이연투구의 싸움은 누가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녹취록 있으면 빨리 공개해라. 네. 그리고 이러한 싸움 자체가 제1야당의 이른바 당대표와 그 최고 국회 8선 의원이 벌일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내분을 보면서 속 타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김무성 의원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 귀국할 때 큰 트레일러, 가방을 직접 끌고 왔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빈손, 서청원 의원은 손가방,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큰 가방. 그만큼 이 처리해야 될, 해결해야 될 짐들이 이 안에 많이 쌓여 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저희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캐리어 가득 고민은 많은데 짐 정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자, 이번에 귀국할 때는 이 가방 노룩 패스를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왼쪽이 과거에 노룩 패스, 일명 노룩 패스를 했던 그 장면이고요. 이번에는 직접 손으로 끌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의식은 한 걸까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은 나올 때 빈손 아니면 가벼운 손가방인데 일부러 저 큰 가방을 나 이제 내가 끌고 가요라고 들고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저거 의식을 했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번에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김무성 의원은 저렇게 직접 끌고 나왔고, 서청원 의원은 아까 서류 가방 들고 나왔고, 네. 홍준표 대표는 빈손으로 왔고, 최경환 의원도 보니까 똑같이 이제 김무성 의원처럼 저렇게 끌고 나왔거든요. 그걸 비교해서 이제 기사도 나오고 했던데, 그런 정도로 김무성 의원도 이번에도 분명 누군가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다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저렇게 짐을 끌고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정가에는 갑자기 빅딜설이 무성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빅대설이라는 게 결국 이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랑 그리고 뭐죠 저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비박기 의원들은 뭐 빅딜을 한다라는 건데 보세요. 뭐 11월 13일 전에는 결판을 내야 되지 않겠냐는 뭐 저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국회 관계자 얘기를 따라 한국당이 정권 탄핵에 성공할 시 바른정당 모 의원에게 총리직을 주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다음 대선에 저희가 이기면요 총리직 줄 테니까 넘어오세요 라고 했다라는 건데 그 약속이 그때 지켜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참 남은 얘기입니다. 정권도 탄핵해야 됩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바른정당 모 의원인지 뭐 대통령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뭐 짐작은 가는데 그 의원이 그 당시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을 줄 알고 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제의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내대표를 거래를 했다는 그 얘기는 원내대표는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선거 결과 예상하는 것에서 제일 힘든 게 당내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물론 뭐 비박계 의원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비박계 또는 바른정당에서 넘어온 의원을 우리는 밀어주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친박계 의원들의 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어도 약속한다고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약속하는 사람도 그걸 알고 약속을 받는 사람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거래를 매개로 해가지고 통합을 한다는 건 저는 가능성이 극히 낮은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위 7번째 소식입니다. 6위로 꼽은 내용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내일 드디어 끝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나흘 만에 국감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복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왜 메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잘 모르세요? 여당도 중요하지만 야당 관심 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당에서 여당이 지금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행동들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막학거식으로 해도 되냐? 이걸 항의하느라고 이렇게 메고 나왔습니다. 아까 홍문정 의원님께서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 메고 온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알고 계시죠? 네. 뭐 방송 장악을 그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3번 모두 그렇다 할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귀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여투쟁은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애 투쟁을 한 지 나흘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국감이 가장 여론전하기에는 다 안성맞춤이고 어차피 야외로 나간다 하더라도 별로 관심을 못 받는다 이런 이제 한계를 느꼈겠죠. 네. 들어왔는데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얼마 전에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서 보궐이사 선임을 문제 삼아서 결국은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정부가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렇게 이제 그 상복 투쟁을 했는데요. 사실 저게 외통에서 지금 질문이 나갔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잘 모르겠다 답변했는데 사실 외통에 싸울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전방위적으로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내부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도조차 지금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산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이른바 전략이 없다. 첫째, 이거 보이콧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목표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전략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언론의 어떤 호응을 또 보지도 못하고 세 번째는 실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략과 내용과 실익이 없는 산무 아니냐. 뭐 이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일단 국감에 복귀를 하긴 했지만 복귀하자마자 또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잠시 좀 양해해주세요. 또 정해? 잠시 양해. 뭐 맨날 양해합니까? 위원장이 오세는데 위원장 와가지고 정해하고 또 가는 거예요? 위원장이 우리가 국감 복귀 한다고 그랬는데 그 10분, 20분을 못 참으셔서 이렇게 진행을 막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 근데 여기가 안방이에요? 아니, 들어갔다 저 나갔다. 먼저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자기 안방이야? 위원장이 뭐 그런 양이 있어요? 자, 보이콧 사태의 원인이 됐던 과방위 국감 여야 신경전으로 아주 시끄러웠는데 오늘 또 주목을 끌었던 이유가 IT 거물들이 대거 출석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을 보신 것처럼 뭐 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죠. 지금 전 의장인데 참석을 했었고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 U+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 내노라는 IT의 거물들이 함께 과방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인 경우는 사실 일반에게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얼굴이. 그리고 굉장히 나타나지 않는 인물로 유명한데 그리고 출석을 거부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12일 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13위의 방통위 국감 때는 안 나왔거든요. 네. 해외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에도 이제 해외 출장 중인데, 유럽 출장 중인데, 이번에는 귀국을 해서 국감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지난번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준 대기업 지정을 해서 이제 네이버의 사실상 총수로 이혜진 씨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최근에 그 스포츠 메인 뉴스 편집 그 부정 청탁을 받아서 메인 뉴스 편집 자체를 바꾼 거.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등등 네이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돌출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번까지 안 나오기는 좀 어렵다 판단을 하고 오늘 출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국감장 여야 의원들의 충돌. 그 가운데는요, 중소벤처기업부 이 장관이죠. 홍종학 장관 후보자죠. 홍종학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이 최대 실패 작품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장관 새로 지금 이번에 된 분도 만약에 이번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명문대학을 나와야 소양이 있다. 아니 지금 중소벤처부의 어려운 분들이 명문대학 나온 분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 상속 쪼개기 분할하고 딸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채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혹시 삼수사설을 해서라도 서울대 가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면 우리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자,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외동딸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8억 원짜리 부동산 증여받은 것 이외에 또 학교 문제로 또 시끄럽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종학 의원이, 그러니까 전 의원이 여러 차례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목고가 이미 입시 기간을 전락했고 실제 처음에 설립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딸은 지금 국제중학교에 입학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적 학비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 학비가 1년에 1,500만 원 될 정도로 엄청나서 주로 기족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사례로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얘기했지만 딸의 증여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홍정학 의원이 여태까지 계속 주장했던 게 세대를 건너서 그냥 증여 상속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세금을 짓게 되려는 어떤 편법의 수단으로 쓰인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19대 때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걸 막자고. 그런데 본인이 똑같이 그렇게 상속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가장 아킬레스 건이라고 했던 내로남불, 흔히 얘기하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형의 한 상징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인사청문회 과정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불패 신화가 이번에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있을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캐리어 가득 고민은 많은데 짐 정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자, 이번에 귀국할 때는 이 가방 노룩 패스를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왼쪽이 과거에 노룩 패스, 일명 노룩 패스를 했던 그 장면이고요. 이번에는 직접 손으로 끌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의식은 한 걸까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은 나올 때 빈손 아니면 가벼운 손가방인데 일부러 저 큰 가방을 나 이제 내가 끌고 가요라고 들고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저거 의식을 했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번에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김무성 의원은 저렇게 직접 끌고 나왔고 서청원 의원은 아까 서류 가방 들고 나왔고 네. 홍준표 대표는 빈손으로 왔고 최경환 의원도 보니까 똑같이 이제 김무성 의원처럼 저렇게 끌고 나왔거든요. 그걸 비교해서 이제 기사도 나오고 했던데 그런 정도로 김무성 의원도 이번에도 분명 누군가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저렇게 짐을 끌고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정가에는 갑자기 빅딜설이 무성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빅딜설이라는 게 결국 이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랑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박기 의원들은 빅딜을 한다라는 건데 보세요. 11월 13일 전에는 어떤 홍준표 대표 공항에 내려서도요. 서청원 의원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듣는 도중에 얼핏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느꼈어요. 이런 사람하고 정치 같이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마는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자, 홍준표 대표는 공항에 빈손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서청원 의원은 공항에 도착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손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 손에 꼭 쥔 서류 가방. 저 안에는 과연 녹취록이 담겨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누구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겠죠. 실제 서청원 의원이 뭘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네. 일단 9월에까지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굉장히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9월에 만났더니 밥을 먹으면서 넌지시 녹취록 얘기를 꺼내더라. 그래서 협박을 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수준 가진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서청원 의원이 지난달에도 홍준표 대표에게 경고를 했다는 걸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통화한 것이 있고 통화 내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서청원 의원이 저걸 까면서
자, 지난 주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향후 행보의 열쇠를 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키맨들이 줄줄이 귀국했기 때문인데요. 자, 귀국길의 마지막을 장식한 홍준표 대표는 가방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빈손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말폭탄은 장정을 하고 돌아왔다. 이재명 차장, 예.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단단히 벼르고 있죠. 네. 아마 3일쯤에 최고위를 열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매듭 지어야 되고 또 한편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 문제도 매듭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서청원 의원이 근데 이미 예고를 했었죠.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갔다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 성완종 전 회장의 그 어떤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았다 그래서 2심까지 가고 이제 3심을 남겨놓은 상황인데 관련해 녹취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폭로하겠다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지금 서청원 대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서청원 의원이 깜냥도 안 되면서 덤비고 있다. 네. 정치를 더럽게 배웠다. 수낮은 협박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지금 다음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큰 소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귀국하기 전부터 정치 더럽게 한다며 서청원 의원을 향해 막말을 포도. 네.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당이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게 실익이 있는지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서청원 의원의 가방 속에 녹취록이 진짜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공개를 할까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큰 소리를 치다가 네. 그걸 빌미로 해서 그냥 다 같이 주저앉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근데 저 녹취록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써버리는 순간 쓸 카드가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개는 안 하고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도 지금 본인에게 뭐 이렇게 전혀 서청원 대표가 8선인데 왜 세카운 후배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막말로 또 맞서고 있는데 불리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성완종 전 회장과 인연이 없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도 무죄 나온 게 성 전 회장이 돈을 주려고 한 것만은 맞는데 배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몇 가지 지금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아주 명확한 건 아니라서 그런 걸 가지고 이면 합의가 될 가능성도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서청원 의원 측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오늘 문자 메시지를 돌렸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를 돌린 이유가 바로 홍준표 대표의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서청원의 꼬붕입니다. 서청원 의원. 20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제시켜라. 왜 나를 말하자면 엮어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 그 이야기를 한 게 전부예요. 소정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청원 의원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탈당이 결정될 때까지는 저 녹취록 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겠죠. 서 의원으로서는 뭐 어쩌면 저것이 자신을 지켜줄 하나의 요술방망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홍준표 대표를 또 이제 공격을 했죠. 그 돈을 전달했던 윤아무개 씨가 이 홍 대표의 언론 특보를 지냈다는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 홍 대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홍 대표와 서 의원의 이러한 이연투구의 싸움은 누가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녹취록 있으면 빨리 공개해라. 그리고 이러한 싸움 자체가 제1야당의 이른바 당대표와 그 최고 국회 8선 의원이 벌일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내분을 보면서 속 타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김무성 의원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 귀국할 때 큰 트레일러, 가방을 직접 끌고 왔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빈손, 서청원 의원은 손가방,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큰 가방. 그만큼 이 처리해야 될, 해결해야 될 짐들이 이 안에 많이 쌓여 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저희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